일주. 일주론 갑니다. 그럼 요거 하고 본인 사주 다 열면 재밌겠다, 그죠? 딱 요 화면에 그냥 이렇게 딱 옆에 써갖고. 대사주가 좀 공부하기 좋은 사주. 네. 다른 분들. 공개했어요. 다른 분들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사주 풀 때 영상 봤죠? 네. 엄청 도움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거 사례로 막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질문 막 들어오고 할 때 이제 본인이 대답하는 거니까 엄청 공부되는 거예요. 통변을 제일 빨리 하는 길은 이거야. 무조건 통변해야 돼요. 어떻게든 통변해야 돼. 그래서 을류일주는 지지로 금금목 해서 뭐를 깔고 있어요? 현관을 깔고 있죠. 현관을 절편관. 이제 잘 나온다. 그죠? 지장간 안에 일단 들어있는 것부터 경신금이 들어있죠? 경금이 절궁 안에. 자, 경금은 뭐예요 또? 정관이죠? 경금이 정관으로 절궁 안에 왕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이 절궁 안에 록으로. 자, 정편관이 록 왕으로 들어있죠. 을류일주는. 거기다가 일지로 편관을 깔고 있으면서 절궁이. 그러니까 을류라는 이 밑에 자기를 극하는 이 존재가 뭐예요? 오행으로? 금이죠. 나는 을목의 목인데 연약한 목을 밑에 금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서 을목을 자꾸 금금목이 너무 커요. 금금목이 너무 큰데 십성으로 편관이고 다시 절궁이에요. 그 다음에 정편관만 들어있어요. 일단 일주만 봤을 때는. 그러면 요 을류일주 같은 경우도 자법이 나올 수 있는 게 관뿐이 안 나오니까 다른 게 많이 나오겠죠. 다시 갖다 끌었으면은. 그러면 이 을류일주, 자, 음의 목의 일간이 금을 깔고 있는 이 편관을 깔고 있는 자체로 벌써 절궁이라는 자체로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일단 인생이 평탄하지 자기. 근데 얘가 일주를 아까 우리 오전에 월지 일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월지가 아니고 만약에 일간이 지금 일간론을 하는 거니까 일간론이잖아. 일지로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 행복으로 볼 때는, 개인적 자기 테두리의 행복으로 볼 때는 자기가 행복보다는 힘듦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미 딱 보여주죠. 유금이 이 을목을 너무 세게, 이 을목이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정편관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수 있고, 정편관을 혼합해서 갖고 있으면 뭐의 성향이 제일 더 크다 그랬어요? 현관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훨씬 크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극하고 칠살의 기운을 이렇게 강하게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적으로 볼 때는, 자, 이 정편관, 정관, 편관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일의 분야가 굉장히 넓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직장 내에서도, 직장 내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분야를 여러 개 맡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한 개만 딱 접목해서 그거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관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관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래서 절궁의 왕록으로 들어있으니까 남명 같으면 자식이죠. 그러면 남자로 볼 때는 배우자 궁에 뭐를 깔고 있는 거예요? 가깝게 자기 자식을 배우자 궁에 깔고 있어요. 자식이 절궁이지만 뭘로 들어있어요? 록왕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록왕으로 들어있으니까 여기 을류일주의 남명 같은 경우는 자식의 힘이 약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격이 그렇게 약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강한 성향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절궁이다 보니까, 록왕으로 들어있는데 절궁이다 보니까 남명 같으면은 나중에 뭐 아이를 어디 보낸다든지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다른 곳에 이렇게 록왕이니까 이 관이
그냥 약한 게 아니고 자기의 힘을 주체성으로 쓰기 위해서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식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본인과는 절궁이니까 약간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식의 성향은 이렇게 강해요. 그 다음에 편관, 정편관이 편관의 성향이 훨씬 크다 그랬죠. 근데 금으로 편관이에요. 그러면 이 을류일주의 남명 같은 경우는 편관의 직업성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애초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관의 직업성, 그러면 이 편관에 노출된 일을 자기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약간 위험성이 조금 있는 직업이겠죠. 안 좋은 직업이냐? 그건 아니고.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 안에 편관을 쓰는 일에 노출이 되는 일을 담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을류일주는. 그리고 관이 너무 커. 그러니까 약간 고지식할 수 있겠죠. 자기만의 틀과 규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잘 안 벗어나려고 그러고. 자기 배우자 궁에 편관을 깔았기 때문에 분명히 부인한테 원하는 기대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떠한 규격과 틀이 좀 있을 건데 이제 나중에 인정법을 찾아보면은 그게 또 충족이 되고 있는지를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편관이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남명이 대입할 수 있는 거는 육신으로 자식과 자기 일조,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마인드,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대입해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명 같으면은, 을류 하면은 바로 남편을 배우자궁에 깔고 있죠. 남편을 깔고 있으면서 남편이 정편관으로 이렇게 강하게, 정편관이 록으로 들어있으면서 절궁이에요. 그러니까 남명보다는 여명이 조금 더 힘들어요. 을류일주 같으면. 왜냐면 남편의 성향도 로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편관적 일이 생기는 그런 발생하는 일들이 배우자궁이니까 남편에 의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남명이 자식을 대입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명 쪽이 이렇게 되면은 나를 극하는 이 큰 기운을 이 을목이 잘 못 이겨내고 있는데 다른 기둥에 뭐가 받쳐줘서 잘 안 받쳐줘서 저 을목 하나가 힘이 너무 약하면서 좀 이렇게 또 신강하지 않고 좀 그렇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 너무 강한 금의 기운으로 을목 입장은 폭력성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명 같은 거. 남명이랑 여명이 좀 달라져요. 자, 이래서 보면은 지금 안 들어있는 게 자, 비, 시, 재, 인성이 다 안 들어있는데 비견은 이제 빼고 식상으로 보면은 자, 목생화해서 정화가 정유하면은 뭐예요? 절궁 안에 생으로 들어있습니다. 좋죠? 식상이 절궁 안에 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술적, 기능적 능력은 좋을 것이다, 이미. 그 다음에 말하는 능력 또한 비록 절궁이긴 하나 생으로 들어있으니까 언변 실력도 그 대신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할 것이다. 이 말 또한 절과 생을 같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야 될 땐 잘하는데 안 해야 될 때는 입 꾹 다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도 그런 습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명으로 보면은 이 정화 을목일간한테 식상은 자식이죠. 자식이 절궁 안에 생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명 입장에서 보면은 이쁜 이 을류일주가 이렇게 힘든데 자식이 이렇게 자기한테 힘이 되는 자식을 키우는 거에 약간 이 여명 입장에서 그래요. 모성애적 입장에서 자식 키우는 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편관적 고통이 있어도 참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명 같으면. 그 다음에 남명 같으면 식상은 뭐예요? 남명은 자기 기술인데 육친적 의미에서 보면은 처갓집 쪽이에요. 그러면 이 식상이 절궁에 생으로 들어있으니까 이 식상은 먹는 거잖아. 내가 먹거리가 끊어졌을 때 처갓집에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나의 음식, 내가 들어올 음식이 끊어지면 처갓집에서 도움을 좀 줄 수 있고.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한테 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생으로 들어있는 게 엄청 이 사람한테는 좋아요. 그러면 식상은 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술적 요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편관이 이렇게 크게 혼잡돼 있는 이 남명한테는 식상이 기술이 돼서 이 좋은 기술이 생을 받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정편관이 혼잡돼 있으면서 절궁으로 들어있고 로강으로 들어있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기술이 있고 관은 항상 로강의 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절궁이다 보니까 한 직장에 조금 오래 머물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기술적인 걸 가지고 다시 잘 로강으로 계속 관이 이어져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식상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처갓집이랑 좀 친하게 좀 지내는 편인가요? 친하진 않고요. 네. 생을 해줍니다. 아, 생을 해준대요. 친하진 않지만, 요것도 뭔가 대입이 된다. 친하진 않지만 생을 해줍니다. 그죠? 친하지 않지만 생을 해줍니다. 이것도 뭔가 대입적 의미에서는 좀 대입이 됩니다. 자, 이래서 정편관을 갖고 있고, 식상, 그 다음에 재성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생이 좌가 아니네. 종이잖아요. 그죠? 재성은 절궁에 목극토 해갖고 기토가 와요. 기토가 유금을 보면 화토 동법에 의해서 똑같죠? 자, 그럼 재성이 생으로 종했어요. 재성이 절궁에 생으로 들어있어요. 재성이. 그러면 남명이니까. 남명 입장에서는 부인이죠. 부인이 절궁에 생으로 들어있으니까 똑같죠? 나한테 생은 되는 부인이에요. 나한테 생을 주는 부인이지만 절궁이니까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절에 관련된 일은 약간 이럴 때는 뭐 끊어졌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유정하냐 무정하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생으로 들어있는 부인이라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절의 일도 생기고 생의 일도 생기고 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알고 보면 미운 정, 고운 정, 끈끈한 정 이렇게 되겠죠. 재성이 생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친도 나한테 생을 해주는. 그나마 그래도 을류일주가 편관을 절지로 깔고 있지만 지장간을 들여다보고 인종법을 다 끌어보면은 그래도 살 수 있는 이런 힘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재성은 그 다음에 돈. 자, 아까 기술을 가지고 관에 들어가서 결국은 뭘 끌어들이고 있어요? 재성, 돈을 끌어들이고 있죠. 그러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이 이렇게 되면 편관의 기운이 훨씬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을 할 때 편관의 기운에 더 노출이 돼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정관 쪽인지 편관 쪽인지 본인 관이 속해 있는 관에서 뭐 하는 직종이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업무라든지 어떤 거에 더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현관 쪽에 편관이 훨씬 그러면 내가 약간 위험성 있는 일을 좀 다루고 있는 거다, 그죠? 위험성을 다루기보다는 관리하는. 아, 위험을 관리하는. 어쨌든 편관스러운 관에 소속이 좀 돼, 번듯한 직업 안에 맡은 업무는 약간 위험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재성이 절궁에 생으로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성은 절궁 안에 자, 계유는 같이 가져오면은 뭘로 들어있어요? 병으로 종했습니다. 자, 인성이 이게 육친적 의미에서는 남녀 모두 어머니가 되죠. 그러면 어머니와의 인연이 절궁에 들어있으니까 인연이 조금 멀 수도 있고 아니면 인연이 빨리 끊어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으로 들어있어요.
절궁의 병으로 종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조금 더 약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약간 좀 몸이 좀 약하시다든지 그 아버지보다는. 그리고 이 공부로 또 대입할 때는 육신적 의미에서 공부로 대입했을 때도 공부하는 게 좀 쉽게 공부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배울 수도 있어요. 늦게 끝마칠 수도 있고. 공부를 하면 중단되는 일이 생기고 공부를 하면 중단되는 일이 생겨서 내가 완성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죠. 보통 사람보다. 그러면 이거 인성으로 보면은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땠어요? 어머니는 좀 일찍 진짜 그 앞에 쓰러지셔서 네. 거의 10년 가까이 하시다. 아, 10년이나. 네. 27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절과 병, 절병의 만남에 일이 좀 발생을 했네요. 공부는 어떻게 좀 어디까지 공부하면서 완성이 됐을까요? 공부는 이제 IMF 때 네. 당시 사업이 망하면서 네. 대학원 갔는데 네. 휴학 기간이 길었고 마음 초반에 이제 대학원 겨우 졸업하는 이렇게 공부가 좀 이렇게 쭉 이어가기 힘들더라고요. 마무리는 있는데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욕이 있거든. 평관이잖아요. 평관. 이 평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 돌파력, 이런 거를 갖고 나는 인성을 그래도 어디까지는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래도 40 초반에 대학원을 했다면은 졸업한 거죠. 네. 그러면 잘 썼죠. 그래도 길어도 오래 걸렸어도 결국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절궁을 할 때는 그래도 절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피어있는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절지는 뭐라 그랬어요? 절처봉생이라고 했죠. 결국 절지도 그렇고 절처봉생, 그 다음에 평관을 갖고 있어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항상 내가 생각하는데 결국 절처봉생도 뒤에, 그러니까 젊을 때는 고생을 좀 하고 힘듦을 좀 겪고 살고 그걸 다 극복하고 막 하면은 결국은 뒤에 탁 피어오르는,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좋아진다라고 좋아져요. 실제로 절지들이 결국 끝에는 좋아져야 되는. 나도 평간을 갖고 있고 아래 위 올리고 있으면서 평간의 고통을 한번 살아보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이 평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고통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살았는지, 그러면 내가 시주 기둥에 평간이 있어서 무서워요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 있고 월지 있고, 평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한 심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불안함이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무서울 수도 있어요, 마음은.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무서운 게 아니고 결국은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결국 그 고통을 극복했을 때는 그 고통이 결국 나한테는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겪었고. 그래서 또 있어. 내가 지금 몇 년 뒤에 복음 대운 오잖아요. 개미로. 개미 일주가 개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사람들한테 무서움을 심어주면 안 돼요. 결국 본인이 겪어야 될 건 겪지만 그거를 어쨌든 극복을 하고 그거를 이겨냈을 때는 결국은 뒤에 나이 들어서, 그걸 생각해봐요. 솔직히 젊어서 괜찮고 나이 들어서 힘든 것보다, 안 그래요? 젊어서 조금 힘들고 뭐 했지만 나이 들었을 땐 힘든 것보다 그래도 좀 발복해서 좀 좋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서워하게 계속 심어주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다 겪고 살아봤으니까, 비견에 막 편인에 평간에 막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또 복음 세워놨을 때마다 내가 엄청난 데미지를 가지면서 겪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면 복음이 올 때
무서우겠네? 라고 생각하면 무서울 수도 있겠네? 라고 심리적으로 딱 들여다보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겪어보니까 세 번 겪었지. 참, 3번 겪었어요. 세운마다. 개수세운을 10년마다 한 번씩 겪었는데 그걸 겪고 났더니 저렇게 크게 앞으로 남아있는 5년 뒤에 개미 대운이 오는 게 별로 무섭지가 않아. 실제로. 온들, 와봐. 막, 와봐. 그래, 너 와봐. 이러면서, 왜? 겪은 자가 알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좀 생겼어요. 겪어본 사람의 여유가. 그랬더니, 그럼 겪어봤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유튜브도 하면서 댓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보면은, 겁나요. 무서워요. 나 혹시 그때 안 좋았나요? 안 좋아져요? 하는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한 걱정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걱정을 불러와서 그런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생겨요. 그러면 평간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평간이라는 단어만 듣고 7살이야. 그러면은 나 죽나? 아니면 나 7살이야. 복음대원에 어떻게 되나? 이러고 이미 겁이 들어왔고 불안이 들어왔고 초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초조한 상태에서 자꾸 그쪽에 이게 꽂혀갖고 나 그때 이러면서 하는 걱정이 실제로 그때 걱정을 불러온 걱정이 현실로 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현실로 왔을 때 맞아, 맞구나, 결국 평가는 이거였어, 뭐였어 라고 딱 단정 지으면서 거기에 딱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명리 속에 들어있는 이 글자들이 나는 겪을 땐 몰랐는데 겪을 땐 나한테 고통이었는데 그런 나한테 불어닥쳤던 그런 모든 일들이 고통은 맞았는데 겪고 나서 봤더니 이게 고통은 맞았는데 그러면 내가 저번 시간에도 평간 얘기하면서 이제 생각을 또 했어요. 집에 가서 겪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또 알은 거예요. 말하다 깨달았어요. 왜? 이런 말을 해주려고. 내 숙명이 들어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너무 불안이 조성된 이 명리로 인한 조성된 불안들이 너무 강해서 이 불안을 어떻게 없애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겪은 게 현실로 겪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럼 안 겪은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는 겪지도 않고 안 그래요? 근데 나는 다 겪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귀담아 듣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결국 내가 평간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보니까 고통은 고통이 맞더라. 실제로 고통스럽더라. 그 다음에 진짜 그 고통이 나중에는 진짜 딱 나한테 죽지 않을 만큼만 고통을 주네? 왜 죽이지? 차라리 죽이지 막 이러면서 한때는 차라리 죽이지 왜 안 죽이고 죽지 않을 만큼만 고통을 주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마음을 다듬고 안정이 된 후에 이거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결국 그 고통을 준 이유가 있었는데 고통을 극복하고 났더니 다시 그 뒤에는 꼭 보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보상이 다시 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나는 항상 나이가 들면 온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었을 때 보상이. 그래서 그 보상을 얻기 위한 거는 마음을 잘 가다듬고 업을 짓지 말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좀 좋게 베풀고 있으면 그 모든 흉신으로 가졌던 나의 고통들이 보상으로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보상이. 내가 경험했고 그래서 또 뭘 하라고 자꾸 얘기하죠? 마음 가다듬으면 내가 업을 짓지 않으려면 사람들한테 악을 짓지 않으려면 그 악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결국 마음 가다듬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명상이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결국은 끝에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크게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좋게 선하게 쓰고 있었으면 결국 끝에는 평간의 대운이든 세운이든 고통이든
복음의 대운이든 고통이든 결국은 그것조차도 보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겪었어요. 보상이 오긴 오는구나 라고 겪었어요. 계속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정신을 잘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좀 좋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보상으로 오는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을류하다가 또 끝에는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을류일주가 현관의 절지의 고통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있는 나를 뒷받침해주는 이런 큰 뒤에 뒷받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줘요. 월지의 신강신약을 안 봐도 신강신약 안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을류일주 자체로.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을류일주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